N형 반도체를 배웠으니 이제 뭐를 한다?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반도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선 신소재로 나오고요. 니네 이제 저기 물리투에 가면 또 다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읽는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표현을 쓰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가지고 얘를 갖다가 유용하게 쓰는 거야. 어디에다 쓰냐면 얘는 정류작용이라고 할게. 니네 잘 아는 어댑터죠, 어댑터. 니네 쓰고 있는 충전기 있죠? 충전기 저 안에, 그 뭉치 안에 이게 잔뜩 들어있어, 정류장치가. 이 정류장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전류의 색이잖아? 우리가 쓰고 있는 전류가요, alternating current라 그래갖고 교류 전류예요. 시간대별로 전류의 세기가 플러스 방향이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교류라고 해요. alternating current, alternative current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정류장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골라진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만 고르는 거야. 방향성 골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직류가 되는 거죠. 우리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작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류장치, 정류작용. 이게 뭐예요?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여기 송도 아파트들이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데도 막 아파트에다가 막 온갖 반짝이를 다 장식해 놓고 그러잖아. 밤에 멋있죠. 그게 깜빡깜빡 교류르는데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불이 켜지게 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불이 안 켜지게 하는 거야. 그 시간차를, 이 시간차를 많이 길게 둔 거지. 그래서 깜빡. 한 번은 빨간색이 켜지게, 한 번은 초록색이 켜지게, 한 번은 파란색이 켜지게. 그래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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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뭐지? 뭐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게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하려나?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는 정류장치라고 한다. PN 접합 다이오드. 어떻게 생겼냐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이거 확대한 겁니다. 굉장히 작아. 작은 것들은 더 작은데 보통 크기가 이제 한 쌀알 정도, 쌀알보다 좀 작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내가 확대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P형 반도체를 놓고 여기다가 N형 반도체를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죠.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한다? 전구를 연결해야 되겠지? 전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이제 스위칭 시스템 전원을 갖다 놓고 스위칭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우리가 이제 회로도에서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플러스극에 P형이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극에 N형이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P형 반도체는 이 안에 양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애야. N형 반도체는 이 안에 전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반도체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띡 하고 닫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전자가 막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리죠. 전자들이 몰린다고. 전자들이 몰리면 당연히 양공도 일로 몰리겠지. 양공도 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누가 이동한다? 실제 이동하는 놈은 전자가 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접합면. PN 접합면이라 그래.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가 넘어가는 거죠. 전자가 넘어가는 거에 반대편으로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켜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어떻게 돼?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니까 어떻게 전류가 잘 통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로도에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다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시커멓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로도에다 그 기호로 쓰면 이렇게 요게 이제 시꺼멓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걸 우리는 순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흐를 때가 있겠지. 역방향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 보지. 이렇게 하고 여긴 P형 반도체고 여기는 N형 반도체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회로를 만들어. 회로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네요.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그리는데 전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양공에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 그런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이거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일로 몰려버린다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일로 와버리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는 어디로 몰릴까? 이쪽으로 몰려버리더라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절로 몰리더라는 거야. 극적으로 몰리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접합면에서 멀어져 버리잖아. 이거 전기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한다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전압이 걸린다. 이건 전기가 안 통하더라. 전기 안 통해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럼 이거 회로도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시커멓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안 통한다. 화살표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흐르는 건데 얘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거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에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접합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를 통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골라낼 수 있는 정류장치, 정류작용 이렇게 하더라.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제 응용한 게 나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는 거니? 똑같은 내용인데 얘가 바로 LED입니다. 우리 얘는 뭐냐면 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 뭐예요? 빛을 발하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여기 앞에 이제 만약에 여기 사이에다가 유기물을 집어넣어. 우가닉을 집어넣으면 이게 그 유명한 OLED야. 요새는 뭐 QLED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나오던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뭐 LG나 삼성이 TV 모니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돈 많이 벌고 거의 명품이잖아요. 우리나라 칼라 TV는요 명품입니다. 다 LED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형광등도 다 LED예요. 이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아. 이렇게 하고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긴 P형 반도체가 있고 여기는 N형 반도체가 있다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려면 순방향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순방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긴 거, 여기가 짧은 거,
스위치를 이렇게 집어넣고, 자, 아까랑 다른 건 뭐예요? 전구가 없지. 그래갖고 스위치를 닫아.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기에 플러스가 몰리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일로 몰리죠? 어쨌든 접합면으로 몰려야지 얘가 전기가 통하는 거야. 전자가 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순방향 전류가 흘렀다. 이런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불을 내요. 이거 자체가 불빛을 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는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으로 들어가면서, 자, N형에 이게 고에너지 준이죠. 여기에 있던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양공으로 들어가면서 그 차이값만큼을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빛, 이게 빛이거든. 빛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빛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R, G, B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이 봤지? R은 뭐예요? red죠. 얘는 뭐죠? green이죠. EN이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blue죠. 이렇게 돼. 그래서 red, green, blue.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이렇게 되더라. 니네 잘 알잖아요. 진동수. F에 R이 F에 G가 F에 B가, 진동수는 파란색이 제일 크더라.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간격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더라. 우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LED라고 얘기를 한다. 그 LED를 이용해서 간판도 만들고 형광등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간판 색깔의 LED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유기물질을 집어넣어서 더 선명한 그런 모니터를 만든 게 OLED TV, 오가닉 LED야. Q는 잘 뭔지 모르겠다. QLE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구를 없애고 그 다이오드 자체가 빛을 내는 거. 그 물질에 따라서 여기에 누가 채워져 있는 불순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트랜지스터라고 있어. 실제로 이제 트랜지스터는 니네 회로 기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다고요. 떡볶이 윷가락처럼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근데 얘가 다리가 3개가 있어. 이렇게 생긴 전자 소자예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회로도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증폭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스위칭 시스템이야. 스위칭. 이렇게 돼. 증폭작용은 조금 아날로그한 표현이고, 얘는 디지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작용을 회로 내에서 하는 작용을 하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PNP형이 나와. NPA형도 있고, 이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여기다 이제 P형 반도체를 놓잖아요. 그럼 이 사이가 N형 반도체고 다시 여기다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회로를 갖다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 첫 번째 회로에는 순방향을 갖다 놓죠. 이렇게 갖다 놔. 근데 이게 가변 전압이야. 이쪽은 역방향을 갖다 놓습니다. N형이니까 긴 것, 짧은 것, 긴 것, 짧은 것. 하나만 더 할게.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많죠? 이렇게 만들어. 이게 트랜지스터야. 다리가 3개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를 뭐라 그런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미터라고 하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컬렉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 이쪽 딱 보니까 P형, N형이니까 여기는 전기가 잘 통하겠지? 순방향이야. 여기는 어떤 상황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역방향이죠? 전기 안 통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근데 얘네들은 여기는 순방향이고 여기는 깔짝깔짝 전기가 통한다고. 근데 여기는 안 통한데 전압만 이빠이 커져. 엄청 크지. 이런 상황이야. 자, 우리 현우가 이제 네덜란드 소년이야. 그죠?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바다가 육지보다 수면이 높아가지고 걔네 막 풍차도 있고 그걸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뭐 튤립도 거기다 심고 막 그래갖고 바닷물이 범람하는 걸 막고 막 그랬다며. 그래서 댐도 많이 만들었다며. 이 집에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댐에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물이 졸졸졸졸 새고 있어요. 근데 구멍을 보니까 딱 현우 손가락으로 막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손가락을 딱 막았어. 근데 이제 댐이니까 물이 막 압력이 세니까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걸 빼면 이제 어떻게 돼? 댐이 무너진다. 그때 판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너지면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물에 수장되는데. 근데 손가락을 넣고 있자니 이거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빼면 무너질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아예 끼우질 말았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윤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의 어떤 걸 이해할 거냐 아니면 공동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래 그래 마셔버려 콘크리트를 발라 하여튼 그래요. 왜 선생님이 댐 얘기를 했냐면 니네 댐 무너뜨리는 방법 아니? 댐 무너뜨리는 방법 아는 사람? 물을 빼면 무너져요. 사실은 댐을 만들 때 우리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댐이 이 뚝이 이 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밀어내는 압력을 갖다가 이 댐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만들 때 물을 채우면서 이 하중을 견디는 콘크리트 이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물을 버티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을 때 이 댐이 버티는 거야. 가물어 갖고 물이 없잖아? 그럼 잘못하면 댐 무너집니다. 애초부터 얘는 이 물을 채웠을 때 이 물을 버티려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댐 무너뜨리기 쉬워요. 물 다 빼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로 하중 이게. 그래서 댐이 물이 차면 그걸 버티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구멍 뚫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마치 그런 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잘 봐. 얘는 지금 깔짝깔짝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양공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줄 서 있는 양공 숫자만큼의 전류가 깔짝깔짝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것 때문에 얘는 지금 뭐라 그러죠?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잔뜩 몰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청 몰려 있는 거야, 이게. 얇지만 상대적으로 얘만큼의 그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전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라고.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전압을 조금만 변화시키잖아. 그럼 얘가 왁 하고 넘어가 버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작은 신호를 내줬는데 왁 하고 큰 신호가 돼버리는 거야. 전류가 확 흘러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일로 가는 I2의 전류는, I는 전류다. 어떻게 되는 거야? I의 B하고 I의 C가 합쳐져서 이런 전류를 흐르게 하더라는 거지. 여기로 흘러간 거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기 마라도에서 라디오를 키면
중국 방송도 나오고 북한 방송도 나오고 일본 방송도 나오고 우리나라 방송도 나오고 저기 필리핀 마닐라 방송도 나오고. 그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는 그 행위가 내가 한국 방송 KBS를 듣고 싶어. KBS 91점 뭐 얼마를 듣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선명하게 한국 방송인 KBS만 나오더라는 거야. 아주 미미한 신호를 그것만 골라가지고 그 신호를 키우는 거. 이럴 때 우린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회로 내에서 어떤 작은 신호를 갖다 증폭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깔짝깔짝대는 조금만 변화를 줘도 큰 신호를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앞뒤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떠니? 이거 지금 돈 누가 내냐? 현우 네가 내지? 너 우리 학원 전기요금 내지? 수도요금 내고 전기요금 내러 다니지 마. 제발 공부 좀 해. 선생님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 니네 때문에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니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수강료 낸 거 다 받아가면 내가 이걸 못해. 니네가 근데 전기요금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자, 내가 불이 필요 없어서 회로를 끌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니네 라디오나 TV나 컴퓨터 안에 어떤 소자들이 있는데 그 소자로 전기가 들어갈 때 전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잖아. 거기에 스위치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를 내가 할 때마다 들어가서 꺼야 되니? 어떤 상황에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이야. 니네 그러니까 저런 거 제일 선생님도 집에서 좀 귀찮은 게 뭐냐면 집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방에 침대 있는 쪽하고 이 스위치가 문하고 있어. 선생님 안방이 제일 집에서 제일 크거든. 거리가 한 지금 현우만 해. 현우 정도 돼. 스위치가 있는데. 나 침대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은 안 오고 그러면 책을 같은 거 읽을 때 있잖아. 그러면 책 읽고 나다가 막 스르르 잠이 졸리면 스위치 탁 끄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끌어가야 되잖아. 리모컨.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내 뇌파를 갖다가 감지를 해갖고 제가 내 뇌파에서 그 수면파, 뭐 알파파, 베타파, 감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제 스위치가 자동으로 조명을 탁탁탁 조절해주는 아마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앞으로. 이 주인이 지금 졸고 있구나. 그걸 뇌파를 수신해가지고 내가 독서를 하다가 스르륵 잠들려고 그러면 제가 탁탁탁 조명해서 꺼주는 거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졸려가지고 불 끄고 자야지. 그러고 일어나면 잠이 깨. 그런 적 있지, 니네. 스위치 끌어가다가 잠이 깨버려요. 다시 잠들려고 하면 잠도 안 와. 그럴 때 쓰는 거야, 이게. 그럴 때 회로 내에서 이거 끈다고 회로 뜯어갖고 또 끄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회로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이렇게 되면 봐봐. 여기를 흘렀을 때는 스위치를 열어놓은 거야. 여기로 넘어갔을 때는 스위치를 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다. 끄고 키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작은 신호를 확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다. PNP형, NPN형이 조금 메커니즘은 조금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한 유형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놔 봅시다. 적어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필기해놓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문제 풀어보세요.